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오늘은 그 해당하는 질량 보존 법칙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학습지는 여러분들 5페이지를 준비해서 펼쳐주세요. 자, 그러면 함께 봅시다. 자, 그림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에 반응해서 질량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자,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키면요, 여러분. 자, 여기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염화 나트륨의 염화 이온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염화. 자, 그 다음에 질산은 수용액에서의 은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염화, 은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흰색 앙금이 돼서 가라앉게 돼요. 물에 잘 녹지 않는 앙금으로 가라앉게 된다. 염화, 은, 흰색 앙금. 적어주세요. 자,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자,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총 질량, 반응 전의 총 질량, 반응물의 총 질량, 다음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물의 총 질량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것이 질량 보존 법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은이 생성되는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화학 반응 전후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전 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자, 같이 볼게요. 자, 두 수용액을 섞으면 앙금이 생성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고쳐줍시다. 화학, 앙금이 새롭게 생성되는 반응도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화학 변화의 예다. 자, 다음 흰색 앙금인 염화은 앙금이 생성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질산 나트륨은 물에 굉장히 잘 녹는 물질이에요. 자, 흰색 앙금의 실제 물질의 이름은 염화은이다. 우리가 작년에 이 앙금 생성 반응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을 거예요. 자, 다음에 생성된 앙금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한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뭐 새롭게 화학 변화를 일으키면서 투명했던 용액 두 개가 만났는데 하얀색 앙금이 생성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질량이 증가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질량은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원자의 수나 종류에는 변화가 없고 그 다음 결합만 새롭게 배열을 바꿔서 새로운 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량을 갖고 있는 입자 자체의 수의 변화가 없으므로 질량은 변화 없다. 변화 없음이라고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 질량은 가와 나가 같다. 자, 요것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자, 이게 지금 가는 반응 전, 나는 반응하는 중간에 그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 같고요. 다는 반응이 완전히 앙금이 새롭게 생성되고 난 후에 질량을 각각 측정했다는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나의 그림을 보면 지금 붓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위에 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자, 이 시험관 하나의 무게는 더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가와 나가 같다 아니라 가와 다가 같다라고 문제를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고쳐주고 살펴보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질량은 가와 다 모두에서 같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가나 다 모두 자, 여기 반응 전에 포함된 물질, 반응 과정 중에 포함된 물질, 반응 후에 포함된 물질 전체를 우리가 자, 각각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재준다면 자, 화학 변화의 전과 그 과정 중이거나 과정 후에도 자, 항상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림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로 고치고 정답 4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반응 직후 시험관을 막아두면 다에서 질량 증가하지 않습니다. 변화 없다. 질량 보존된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봅시다.
자, 그림은 묽은 염산과 탄산 칼슘의 반응. 자, 염산과 이 탄산 칼슘과 같은 탄산염이 반응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염산의 반응에서 이 탄산 칼슘이 자, 이렇게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적어줄게요.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이에요. 생성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 물질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뚜껑을 닫아놓고 반응을 시킵니다. 둘을 반응을 시켜요. 자,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지만 뚜껑을 닫고 이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어디로 날아가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반응 전이나 후나 질량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뚜껑을 닫고 실험을 진행한다면. 하지만 이때 뚜껑을 열게 되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으로 CO2가 날아가 버리겠죠.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되면 보존되었던 질량 중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감소한 것만 측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체는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어디에서나 성립하는 법칙이긴 하지만 뚜껑을 열었을 경우에는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만큼 우리가 무게를 직접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것이 측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여기다 적어줄게요. 빠져나감. 자, 그래서 다해서 뚜껑을 열게 되면 빠져나가서 질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질량이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볼게요. 자, 그럼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가와 나, 뚜껑을 닫고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진행하면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가와 나의 질량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 같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을 구성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더라도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다음 원자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다.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질량은 뚜껑을 닫고 이 화학 변화를 일으켰을 때의 질량은 뚜껑을 열었을 때는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감소되었겠죠. 그래서 나의 질량은 빠져나간 이산화탄소만큼 질량보다 크다.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는 얘기네요. 뭐로 고르세요? 하면 다 맞는 거 다 써줘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 맞아볼게요. 3번 봅시다. 자, 물질 X가 연소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기 쉽게 선생님이 이번엔 밑에다가 이 입자 배열, 분자 모형을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산소 하면 지금 산소 원자가 2개가 붙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이 덩어리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면 O2라고 적을 수 있는 산소의 화학식 분자가 이렇게 2개가 존재하니까 앞에다 큰 숫자 2. 이 앞에 붙어 있는 화학식의 개수는 이 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CO2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물질의 화학식은 외워두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 물은 화학식이 H2O예요. H2O인데 지금 물 분자가 몇 개예요? 여기도 하나, 둘. 그래서 2개의 H2O. 자, 그럼 X가 뭔지 몰라요. X 더하기 2개의 O2 했더니 CO2 플러스 2개의 H2O. 자,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 화학 반응의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좌우에 같은 것은 선생님이 한번 지어볼게요. 지금 이게 산소 원자 4개예요. 그러면 여기 CO2랑 2개의 산소 없다고 생각하면 남은 거를 생각해 봅시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2개씩 2개니까 총 수소가 4개가 되겠죠. 그죠? 4개의 수소. 자, 그러면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결합한 물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외웠던 화학식 중에 알고 있는 화학식 중에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녀석은 무엇이냐? 이거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첫 시간에 설명할 때 아마 우리가 화학 변화할 때 그 LNG의 주성분인 메테인은 산소와 결합해서 활활 탄다. 연소 반응이 이렇게 해서 우리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음식 조리하고 할 때 사용하는 가스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테인 CH4, CH4의 의미는 탄소 하나에 수소 원자가 4개가 한 번에 붙어가지고 이 5개의 원자가 하나의 결합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을 말한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탄소, CO2에서 여기가 탄소, 이게 오잖아요? 자, 탄소 까만색 덩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수소에 해당하는 이 하얀색 알갱이가 4개 붙어 있는 그림을 골라준다면 CH4 여기 있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틀린 거 골라주래요. 자, 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리 변화에서도 성립하고 화학 변화에서도 성립해요. 반응 전후에 입자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모두가 성립하는 법칙이다. 자, 다음 수소 2g과 산소 16g이 전체 반응하여 물 18g이 생성된다. 반응물 이렇게 갈라볼게요. 수소와 산소 반응 물질이 되겠고요. 물 생성 물질이 되겠죠. 이 둘이 모두 반응하면 물 전체의 질량수는 18g이 생성될 겁니다. 모두가 반응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질량 보존 법칙이 화학 변화에서도 성립하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여기 1, 2, 3번까지는 맞고요. 4번. 물질을 혼합하여 혼합물을 만들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건 화학 변화건 혼합물을 만들 때건 모두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또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기체의 이동을 막아놓지 않으면 기체가 날아가 버리고 나면 밀폐된 용기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날아가 버리고 나면 뚜껑을 열거나 해서 날아가 버리게 되면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 우리가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밀폐된 용기 안에서만 이렇게 실험상으로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뚜껑 닫고 실험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5번 볼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질량 보존 법칙이란 왜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배열이 달라져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더라도 질량 자체의 총합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이어서 볼게요. 6번. 미영이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용기와 자, 마그네슘 리본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마그네슘 리본을 묽은 염산에 넣어 재빨리 마개를 닫았다. 자, 여기서 자, 염산이라고 하는 산성 물질과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반응하게 되면 자, 첫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해요.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체는요, 수소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7번 마저 볼게요. 자, 그러면 위 실험에서 반응 후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뚜껑을 재빨리 막고 질량을 측정함으로 기체가 새롭게 발생했더라도 이게 날아가지 않고 뚜껑 안에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개를 닫고 실험을 하게 되면 질량이 동일하게 보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에요. 하지만 이때 생각을 해볼게요.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뚜껑을 열면 이 수소 기체가 날아가는 만큼 실제로 측정되는 질량이나 무게는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개를 열고 하면 실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줄어들 것이다. 질량이. 자, 요걸 정리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함께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밀폐된 용기 속에서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반응시킨 후 변화를 관찰하였다. 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까 전에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했을 때 어떠한 기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 이 달걀 껍데기에 들어가 있는 단단한 성분 중에 하얀 가루 물질로 보여지는 물질들이 바로 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탄산칼슘은 염산과 같은 산성 물질을 만나면 둘이 반응해서 자, 보글보글 기체가 발생해요. 이때 발생한 기체가 바로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겠어요. 자, 이때 위에 붙어있는 것이 뭐냐면요. 반응하는 플라스크 위쪽에 자, 공기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기체가 날아가지 못하도록 풍선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점점 진행돼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할 때 이게 외부로 날아가지 못하고 풍선 안에 이렇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풍선 안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기체가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 기체의 질량까지 다 측정이 가능하므로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응 전후의 질량이 같다는 것을 눈으로 실험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골라주래요. 자, 일단 기체 발생합니다. CO2 기체 발생하죠. 자, 뚜껑을 막은 채로 진행한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풍선으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기체가 날아가지 않으므로 질량 보존 법칙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 풍선을 빼게 되면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그렇다면 플라스크 안에 존재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날아간 만큼의 질량은 감소할 겁니다. 맞아요. 자, 반응 전과 후에 측정한 질량은 같게 되겠죠. 그죠? 질량 보존 법칙을 뚜껑을 닫은 상태로 실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같다라고 고쳐줍시다. 같다. 자, 발생하는 기체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자, 이산화탄소 기체는 석회수라고 하는 게 여기다가 화학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적어주고 눈으로 한번 익혀볼게요. 자,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라는 거예요. 자, 이 수산화탄소 수용액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탄산칼슘 앙금을 생기게 하면서 자, 녹지 않는 이 하얀색 앙금 때문에 뿌옇게 흐려져서 이산화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액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질 것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